근데 황소 먹방 해주시면 안 돼요? 뿅망치 맞아서 황소 풀리는 거 아니에요? 클려 비싸게 해서. 자 가보자. 뭐지? 약물. 약물과 약제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어떤 약이 너희한테 제일 직방인가 이런 거 얘기해 볼 겁니다. 빡빡 뭐가 직방이겠니? 빨간 약. 혈관에 갖다 꽂는 게 최고야. 빨간 약 아니야? 일단 무조건 빨간 혈관에 약. 꽂아야 직방이다. 자, 약물과 약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이제 약물과 약제의 정의에 대해서 앞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죠. 약물이 뭐고 약제가 뭐냐. 약물부터 갑시다. 약물이 뭐겠어? 찐도액. 내가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거. 그 성분을 약물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에 뭐라고 되어 있어? 재료라고 되어 있네요. 약의 재료라고 표현이 되는 그 찐 성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카페인을 먹고 싶어? 그럼 카페인.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마약 성분 중에 하나인 뭘 하고 넣고 싶어? 뭐 그럼 그 성분의 이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약물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약물이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게 그 약물, 그 순수 그 용액 자체를 우리가 먹을 수는 없다 보니까 이걸 여러 형태로 가공을 해서 먹겠죠. 그래서 투여 가능한 형태로 가공을 하는 거. 그때 만들어지는 걸 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여할 수 있게 가공한 형태. 이게 바로 우리가 먹는 약이 되는 거야. 자, 약제 종류에 대해서 총 3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구투여라고 되어 있네. 경구투여형 정제제를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구가 뭐야? 입에 투여하는 정제제. 정제제는 뭘까? 별표를 한번 봐. 이거. 북한이나 그러니까 그거를 알약 같은 거. 그렇지. 보면 이게 여기서 원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너희가 먹는 약 중에 원판 같은 거 뭐밖에 없어? 약, 그 알약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경구투여형 정제제를 우리 말이 너무 기니까 계속 약, 알약으로 바꿉시다. 자, 그 다음 그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 경구투여형 액체제라고 되어 있죠. 자, 경구투여형 액체제면 뭐겠어? 형 이제 바로 나오지. 싫어. 수액. 경구. 그러니까 입이라고. 입으로 그냥. 수액을 너 입으로 왜 닦았니? 아니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구투여형 이제 액체제라고 하면 물약. 그렇지 물이야. 싫어. 이런 게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 이제 주사형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럼 이게 딱 봐도 뭐겠어? 그 혈관에 매달꽂는 주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형 액체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링거나 그냥 혈관에 주입하는 거. 주사. 이렇게 3종류가 있어요. 이 3개 중에 어떤 게 효과가 제일 좋고 막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그런지. 자, 가보자. 일단 뭐 링거가 직방이에요. 그치? 자, 근데 먼저 그 전에 약제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약제라고 하는 친구는 모두 어떤 친구든 간에 3개 중에 뭐든 간에 모두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 활성 성분과 불활성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활성 성분과 불활성 성분. 자, 그럼 이게 뭐냐? 예시로 표현이 되어 있죠? 활성 성분은 뭐야? 모모인 활성 성분이라고 되어 있잖아. 정의가 앞에 나와 있네. 그럼 활성 성분 단어 어려우니까 우리는 너희한테 친숙한 단어인 뭐로 바꿔? 약물로 바꿔. 아, 활성 성분이 바로 약물이구나.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건 이 약물이잖아. 카페인이나 아니면은 뭐 가르니시아나 이런 진짜 그 약 성분을 먹고 싶은 거잖아. 그 약물에다가 뭘 집어넣어? 불활성 성분을 무조건 집어넣습니다. 불활성 성분은 이걸 우리가 그 성분 자체를 어떻게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첨가제라고 생각하면 된대. 그래서 앞에 설명으로 첨가제라고 되어 있죠. 약물 이외의 첨가제인 활성되지 않는 친구를 같이 섞어가지고 우리 몸에 집어넣거나 섭취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각각 알약, 물약, 주사는 뭐가 다 달라? 불활성
내용물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활성 성분의 종류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약 같은 경우 당연히 얘네들 활성 성분은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지. 이제 불활성 성분이 어떤 게 들어가냐?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좀 반전이게 불활성 성분으로 알약이 뭐가 들어간대? 당이 들어간다고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첨가제인 불활성 성분과 함께 구성된다. 경구 투여형 정제제, 즉 알약은요, 활성 성분과 불활성 성분을 혼합해서 압축한 알갱이 형태인 알약인데 약물의 쓴맛을 감추어 복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뭐가 들어간대? 당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불활성 성분으로 뭐가 있어? 당류. 달대 알약. 왜? 섭취 편하라고. 자,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시럽은 뭐가 들어갈지. 경구투여형 액체제는 약물이 복용 가능한 용매에 녹아있다. 용매가 뭔지 알지? 용매가 뭐야? 물 같은 거지. 그치? 녹이는 거. 그 용매에 녹아있는 형태로 약물을 녹이는 용매인 정제수가 들어가고요. 두 개가 들어갑니다. 불활성 성분으로. 정제제랑 당. 너희 엄청 달잖아. 정제수. 그리고 이제 감미료. 달달하게 만드는 그 감미료를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먹기 편하라고 당류들은 집어넣는 거고요. 정제수는 먹기 편하라고 보다는 용매의 기능을 할 뿐이죠. 자, 그럼 이제 주사형 액체제는 바로 뭐가 또 들어가지 싶겠지만 얘도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그 약물을 녹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녹이는 게 같이 들어갑니다. 자, 주사형 액체제는요, 어떤 친구가 들어가냐? 무균이야. 얘의 특징은 무균이야. 솔직히 그 경구투여형 액체들은 여기에 세균이 좀 들어가도 괜찮아. 왜냐면 너희들의 장기가 다 걸러줄 거니까. 야, 근데 주사는 바로 혈액으로 매다 꽂히는데 여기에 세균이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주사형 액체제는 무균이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균을 위한 절차가 좀 필요한데요. 불활성 성분으로는 이 친구는 먼저 생리식염수, 딱 봐도 더 깨끗해 보이죠? 이 생리식염수를 용매로 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무균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뭘 집어넣어? 향균제를 집어넣습니다. 자, 문제 어떻게 나오면 틀리겠니? 향균제를 놓고서 뭐라고 하면 돼? 감미료나 당류처럼 복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겠지. 복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균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리식염수는 용매일 거고요. 이게 각각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텍스트는 좀 어렵다면 어휘가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과학 지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농도 구배처럼 정의를 여러 개로 줄 텐데요. 잘 정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약물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인체에게 퍼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거, 농도 구배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약물의 확산. 자,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야? 농도 구배. 자, 농도 구배가 뭔지 혹시 모르면 꼭 알아놓으세요. 농도 차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모든 거 다 뭐 이런 거 삼투압 현상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내가 과거에 못해가지고 깊이 말하면 이제 얕은 과학적 지식이 들통날 것 같아서 말을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모든 건 다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퍼지지. 즉 그걸 이용한대요. 그래서 약물은 농도가 높아나자? 높겠지. 약물은 안에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그럼 그 약물, 농도가 높은 걸 내 몸에 집어넣으면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 약물이 알아서 쫙 퍼지는 거야. 이게 농도 구배의 원리라는 거지. 농도 구배는 늘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하는데 이걸 모르면 고의가 아니죠. 공통과학을 하셨을 텐데. 자, 근데 이때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뭐가 크면 농도 구배가 커. 그러면 속도는 어때? 확산 속도는 빨라져. 농도 구배,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잘 퍼질 거 아니야. 농도 차이가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나면 속도가 느리게 퍼질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어떤 것도 있냐? 우리가 농도 구배뿐만이 아니라 약물의 체내 확산 속도는 농도 구배가 크거나 아니면 물질의 확산 속도를 나타내는 확산 계수가
빠르대요. 이거는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확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질이 갖는 확산 속도. 그러면 당연히 확산 속도도 빠르겠지. 자, 농도가 진하면 더 잘 퍼지고요. 그리고 또 어떠면 그냥 물질 자체 중에 잘 퍼지는 물질이 있고 좀 덜 퍼지는 물질이 있겠지. 그걸 나타내는 게 확산 개수야. 확산 개수야. 그랬을 때 잘 퍼지는 물질일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다. 뭐 이 얘기야. 여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어휘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계속 뭐 농도 부배, 확산 개수, 확산 속도 이런 어휘들이 여러 개 나올 거야. 동일한 약물을 액체제와 정제제로 만들었을 경우 액체제는 이미 용해낸 상태이며 약물의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정제제보다 확산계수, 자 확산계수라는 건 뭐야? 속도지.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더 잘 퍼지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우리가 약물, 정제제보다 액체제가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왜? 이미 뭐가 있으니까. 사실 너희 봐봐. 어차피 퍼지는 건 다 뭐를 통해서 퍼지지? 혈액을 통해 퍼지지. 그러면 액체 상태인 거여야만 퍼지지 않겠니?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약물은 어떤 단계가 필요해? 이게 녹는 단계가 필요해. 그런데 액체는 그냥 바로 액체로 들어왔으니까 쫙 퍼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면적이 넓다는 것도 뭐야? 알약은 이게 풀어져야 되잖아. 면적이 넓을수록 당연히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면적이 넓은 액체제가 확산계수가 더 크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액체제가 더 잘 퍼진대. 그래서 알약보다 뭐가 더 효과가 빨리 돌아? 시럽이 효과가 더 빨리 돕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체내에 투여된 약물은 이제 어떤 단계를 거치냐? 얘는 이 약물들은 어떻게 확산되냐? 그 단계를 흡수, 분포, 제거까지 3단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약물 확산 단계야. 첫 번째 단계 흡수. 먹을 거야, 우리가. 먹었어. 그럼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 약이 혈액까지 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일단 약물은 효과를 내려면 피에 도착해야 돼. 그래야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전달하는 건 뭐야? 피잖아. 그래서 약이 혈액에 도달하는 과정까지를 흡수라고 하는데요. 제일 심플한 게 뭐겠니? 주사. 주사는 넣는 순간 혈액에 도달하잖아. 얼마나 빨라. 그러니까 주사가 뭐 제일 뭔가 효율이 제일 좋고 이렇다고 합니다. 자, 가보자. 왜 주사가 이렇게 효과가 좋은지가 여기서 나타나요. 약물을 정맥 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정맥주사. 주사는요, 투여된 약물 모두가 혈액에 도달해요. 그래서 생체 이용률이 1이다. 자, 미안. 생체 이용률 얘기 빼먹었네요. 투여된 약물이 혈액까지 도달하는 비율을 생체 이용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생체 이용률이 뭐야? 약 중에 혈액에 도달하는. 너 입에서 뭐야? 예, 여기 틀니 같은 거 있어. 아니야. 입에 이상한 걸 물고 있어. 비닐 비닐을 왜? 이게 물고 있는 거야? 깜짝아. 자, 미안. 자, 생체 이용률 봅시다. 생체 이용률은요, 우리가 약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약 자체가 다 뭐로 들어오지 않아? 내가 먹고 싶은 그 약의 양이 우리 몸, 내가 진짜 목표하는 내 장기, 내 혈액으로 온전히 다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걸 생체 이용률이라고 해. 혈액에 도달하는 약의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주사는 몇 퍼센트 이용하겠어? 100%. 그렇지. 주사는 생체 이용률 100%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표현할 거래? 생체 이용률이 100. 1이다. 그렇지. 100을 우리는 1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요게 1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경구 투여하는 액체제나 아니면 그 뭐 알약은 어떨까? 시럽이나 알약은 온전히 다 걸러지는 게 있죠. 그렇지. 장기유에서 네. 걸러지는 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구 투여하는 친구들은요, 늘 뭐보다 작아? 주사보다 작죠. 그렇지. 1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1 언더예요. 이하 아니고 미만입니다. 네. 이게 이거지. 미만은 이거 안 칠하지. 네. 1 미만이에요. 1이 될 수 없어.
걸러지는 게 있어. 장기 같은 거에 의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으로 들어오지 않고 도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가거나 이런 애들이 있어.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걸러지는 걸 초회 통과 효과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하지만 경구로 투여하는 약물은 소화기관 등에서 약물 일부가 걸러지는 제거되는 초회 통과 효과. 여기서 통과 알아두시면 통과로 기억해. 통과해버리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은 항상 1보다 작다. 예를 들어 약물 100mg을 경구 투여했는데 생체 이용률이 0.3이야. 그러면 혈액에는 30mg밖에 도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혈액에 매다 꽂는 친구가 제일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포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이 혈액에 도달했어. 그러면 혈액을 타고 온 심장으로 퍼지는 단계가 분포 단계겠죠. 자, 분포 단계는 약물이 혈액을 통해 체내로 퍼지는 단계입니다. 혈액을 타고 퍼지는 단계. 분자량이 작거나 지용성이 높은 약물은요 넓게 분포합니다. 이제 그럼 어떤 애들이 분포가 잘 되냐, 넓게 잘 가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분자량이 적거나, 분자량이 적다는 건 뭐 크기가 작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용성이 높을수록, 기름이 잘 녹는 거. 맞아, 우리 세포막이 뭐로 이루어져 있지?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기름에 잘 녹을수록 더 잘 분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포가 잘 돼요. 자, 그리고 분포 용적은 약물이 체내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야. 그러면 멀리 잘 갔구나, 넓게 잘 퍼졌구나, 이걸 나타내는 걸 우리 뭐라고 할 거래? 분포 용적이라고 부를 거래. 잘 분포했는지. 혈액에 도달한 약물의 양을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얼마나 잘 퍼졌는가? 이걸 어떻게 계산해? 약물의 양을 혈장에 약물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혈장 약물 농도로 나눈 값이다. 너희들 모의고사 좀 풀어봤으면 알잖아. 이렇게 계산식 나오면 바로 뭐 해봐야 돼? 분수로 써놔야겠죠. 그치? 분수의 형태로 적으시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분포 정도를 알려주는 어떤 거? 분포 용적은요. 계산식이 어떻게 돼? 우리가 약물이 혈액에 도달한 약물의 양, 그러니까 일종의 생체 이용률 같은 거죠. 약물은 혈액에 도달한 약물의 양이다. 이거 내가 섭취한 약물의 양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혈액에 도달한 약물의 양. 즉 생체 이용률이라고 나와도 다 틀리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죠. 생체 이용률에다가 생체 이용률을 적용한 그 양에다가 뭐를 나누는 거야? 자, 우리가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혈장 약물 농도로 나눈 거야. 그렇다면 얘들아, 이런 계산식이 나왔어. 그럼 너희 여기서 뭘 파악할 수 있어? 분포 정도는 혈장 약물 농도와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지. 요 정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분모에 쓰는 순간 얘들아 얘랑 얘는 반비례 관계라는 게 머리에 그려져야 돼.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혈장 약물 농도는 어떤 거냐? 1리터에 얼마가 녹아있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P 1리터의 농도입니다. P 1리터의 약의 농도. 녹은 약의 농도. 1리터 약 농도라고 씁시다. 그냥 설명이에요. 나누는 거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P가 여기에 있어. 물이 있어. 여기에다가 내가 뭔가를 떨어뜨렸는데 얘가 잘 안 퍼졌어. 그러면 내가 딱 집어넣은 곳의 농도를 측정했을 때 농도가 높을까 낮을까? 높게 나오겠지. 안 퍼지면 몰려있으니까 농도가 높게 나와. 근데 내가 똑같은 양을 똑같은 물에 집어넣었는데 얘가 넓게 퍼졌어. 그러면 내가 똑같은 한 1리터 정도를 추출을 했을 때 농도가 어때? 낮게 나오겠지. 그래서 반비례라는 거야. 여기서 너희가 꼭 잡고 가야 되는 건 혈장 약물 농도, 즉 P 1리터당의 약 농도가 높다면 얘는 아직 분포가 덜 됐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면서 자, 그럼 이제 계산 방법을 예시를 들어서 얘기해 줍니다. 예를 들어 혈액에 도달한 약물이 30mg이야. 자, 그랬을 때 혈장 약물 농도가 5mg 리터야.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퍼져 있다? 6리터까지 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요거 이해돼? 내가 집어넣은 양이 30mg인데 1리터당 5mg 정도 들어가 있다면 지금 그러면 얘가 아직 6리터까지밖에 안 퍼졌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막 열심히 피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제거됩니다. 소변으로 나와요. 다시 배출이 됩니다. 약물이. 그래서 너희들도 뭐 비타민이나 이런 거 먹고 나면 소변색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죠. 이게 제거 단계 때 체외로 배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물이 신체에서 제거되는 속도인 청소율, 이걸 청소율이라고 해요. 빨리 나가는 애들이 있고 느리게 나가는 애들이 있대요. 그걸 청소율이라고 해요. 뭐 이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거 속도 정도에만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약물이 제거되는 속도가 빠르다. 청소율은 단위 시간당 약물이 제거되는 혈장의 부피로 나타낸다. 그치? 한 시간에 얼마 정도씩 빠져나가냐 이렇게 부피로 표현을 한다고 해요. 약물의 적정량이나 투여 간격을 결정할 때는 세 개를 다 신경 써야 되는데요. 생체 이용률,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약물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 분표 연적, 얼마나 넓게 퍼지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남아있는지를 다 고려해서 약물을 투여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윤호야. 청소율이 높아. 그러면 약물을 자주 넣어야 되니 느리게 가끔 넣어야 돼. 그렇지, 자주 넣어야 되지. 빨리빨리 배출되면 계속 넣어줘야 효과가 유지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청소율과 복용 시기의 관계성인 겁니다. 자, 이런 걸 너희가 유추해서 문제 풀 수 있으면 돼요. 혈액까지 도달한 약물 자, 이제 또 활성 상태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자, 혈액까지 도달한 약물 중에 일부는요, 간, 장 등 여러 실체 조직에서 대사를 거쳐요. 혈액까지 도달했어. 그리고 나서 얘가 그냥 쭉 내가 원하는 목표 조직까지 가는 게 아니라 대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분포가 될 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분포가 될 때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혈액을 타고 약물은요, 목표 지점이라는 데가 따로 있거든. 너희가 약을 먹을 때 몸 전체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약을 먹니? 아니지. 배가 아프면 장에 도달하는 약을 먹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디가 안 좋아? 뭐 심장이 안 좋아? 그럼 심장에 도달하는 약을 따로 먹겠지. 근데 얘는 일단 몸에 전체적으로 좀 퍼진다고 해요. 돌아서 도착하는 거야. 자, 약물은요, 혈액을 타고 다양한 장기를 거쳐서요. 다양한 신체 조직.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해? 목표 조직에 도착해. 내가 타겟팅 하고 싶은 조직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뭐 간이나 심장 아니면 뭐 장. 내가 원하는 기능에 따라서, 약의 기능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 근데 얘가 이제 약물이 바로 목표 조직으로 이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다 돌아다니고 나서 목표 조직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대사 활동이라는 게 있지. 대사가 뭐야? 그치? 중요한. 맞아. 그러면서 약물이 효과가 펌핑될 때가 있어요. 자, 다양한 신체 조직을 겪으면서 대사가 일어나서 효과 펌핑이라고 적어줍시다. 대사되어라고 효과 펌핑. 그러니까 다양한 장기들을 돌아다니면서 애가 갑자기 막 활성화가 되는 거야. 약이. 나는 분명히 30mg만 넣었는데 얘가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갑자기 약효가 급증하는 거야. 그래서 가끔씩 뭐 부작용 내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지. 뭐 그래서 마약 같은 거 잘못 뭐 하면 이렇게 대사 잘못하면은 너무 효과 많이 돌아가지고 문제 생기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잖아. 그래서 목표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나오는 거야. 이게 펌핑. 대사를 잘못 거치면 효과가 급증해요. 대사를 거치면 약효가 급증하는 거야. 그래서 목표 조직에 도착했을 때 내가 집어넣은 약보다 효과가 더 돌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걸 미리 계산을 해놔야겠지. 약을 만드는 사람들은 얘네들을 미리미리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 계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약효를 더 강하게 내는 활성 형태에다가 활성 형태 쉬운 걸로 바꿔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활성 형태는요, 예상보다, 그러니까 투입한 양보다 더 큰 효과.
내는 상태입니다. 난 분명히 30ml만 넣었는데 한 90ml의 효과가 나오고 이런 거. 그걸 활성 형태라고 해. 그럼 얘를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겠지. 자, 이들은 다시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다가 목표 조직에서 약효를 낸다. 그러니까 펌핑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목표 조직에 도착하니까 이때 약효를 다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지. 실제로 목표 조직에 도착했을 때 얘가 몇 밀리그램 정도의 약효를 내는가 이걸 좀 봐줘야 되잖아. 왜냐하면 약효는 일반적으로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 당연히 약물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약효가 좋다라고 볼 테니까.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야? 자, 그럼 우리 딱 봐서 목표 조직에 도착했을 때 약물의 효과를 측정하고 싶어. 그럼 방법이 뭐가 있겠니? 그때 목표 조직을 떼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약 집어넣고 이 약물이 목표 조직에 도착했을 때 그거 측정 가능하니까 이거 찍어보면 알겠지. 뭐 투명한 걸로 찍어봐. 그러면 목표 조직에 언제 도착하는지 알지. 그럼 그때 뭘 떼봐? 그 목표 조직을 떼. 그 다음에 보면 돼. 근데 그게 가능하니? 근데 안 되지. 뭐 사람을 죽일 수 없고 목표 조직에 딱 도착했을 때 죽인 다음에 배 갈라서 꺼내면 뭐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안 되잖아 그건. 그러면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측정 방법은 우리가 혈장 약물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 말이 뭐야? 혈액을 뽑아서 측정한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약을 먹고 나서 이게 내 목표 조직인 장에 도착한 그 시간에 뭘 찍어? 그거는 우리가 뭐 CT 같은 거 찍으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약이 지금 어디쯤 도달했다 이거 알 수 있잖아. 딱 그 타이밍에 피를 뽑아. 그래서 지금 피가 농도가 조금 옛날 초반보다 높아졌네? 그럼 얘 펌핑이 이 정도 일어나는구나 라고 유추하는 거야. 요 이해들이? 알겠지? 자, 요 활성 형태 때 얘 약효를 측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피를 뽑는다. 타이밍 맞춰서 피 뽑기야. 그래서 그때 농도를 보자는 거야. 그 타이밍에 농도가 높으면 얘 약효가 좋구나. 펌핑 잘 됐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목표 조직이 심장에서의 약물 농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약물은 목표 조직에서는 약효를 발휘하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밑줄칩시다. 그렇지 않은 조직에서는 약효와 무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자, 내가 목표한 조직에서만 예를 들어 내가 장이 소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 소화제를 먹었어. 근데 갑자기 심장에서 소화가 잘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지고요. 근데 그런데 대신 무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소화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거나 졸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자, 약물이 목표 조직 외에 다른 조직에 공포하면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가 충분히 높지 않아서 약효가 기대한 것보다 낮을 수 있다. 자, 근데 만약에 얘가 다른 조직에 너무 가서 일을 해버렸어. 너무 졸리거나 아니면 심장을 막 두근거리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나면 실제로 약효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써버려가지고 약의 그 에너지, 약의 능력을 써버려서 실제로는 약효가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럼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크게 어렵지 않죠?